2025년 4월 13일 미나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반대로 또 이해를 하는 분도 계시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 들리는 게 본인의 기준으로 다 알아서 들으니까 그거는 본인 판단해서 알아서 하시는데, 댓글은 다른 분들 헷갈리지 않게 장난치듯 달지 말아 주시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계속 장난을 치시면 다른 분들 피해가는 거는 제가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반대로 해서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속 하시면 되지만 맥락을 이해 못하고 수익을 내시기 때문에 계속 불안할 겁니다. 차라리 그런 경우라면은 제 영상을 보지 않고 본인의 관점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맥락을 이해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앞으로 점점 더 그 수익이 늘어날 겁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여기서 올라간 파동 WXY의 모멘텀이 Y파의 모멘텀, 그러니까 WXY의 모멘텀은 복합 조정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파동 모멘텀은 남아 있지만, 현재 이 파동 ABCD로 진행해서 불규칙, A파 불규칙으로 진행해서 연장에 대한 모멘텀을 소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도 ABCDE로 올렸기 때문에 이 파동 마감이 되면 이 파 연장도 모멘텀을 소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파 5연장 터미널이 ABCDE로 올렸는데 호빗삼각형이 되려면 1대1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일단은 여기서 5연장 터미널을 시작점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 파동은 마감을 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ABCDE로 이 삼각형이 마감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연장 터미널이 마감이 안 되고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강세니까. 여기서 이 파는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마감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ABCDE 불규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5파 안에서는 현재 강세니까 연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더 올라간다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다른 유튜버 분도 계시겠지만, 제 얘기는 모멘텀이 다 됐을 수도 있고 아직 모른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WXY로 끝났을 수도 있고, 지금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상호관세에서 반도체랑 컴퓨터 관련된 거를 제외했다고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로 가다가, 또 루트닉이 상호관세에는 제외했지만 또 품목관세에는 집어넣는다고, 언젠가는 넣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또 분위기가 반대로 간다고 얘기도 하시고, 뉴스에 흔들리면 파동이 의미가 없습니다. 파동은 뉴스에 선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파동을 보는 겁니다. 주가 차트는 시장에 선행한다는 거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지금 된다, 얘가 삼각형을 연장을 한다 안 한다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데 결론 나는 거는 이 5연장 터미널의 시작점을 건드려야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리스크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알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이 파동은 ABC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D를 올렸고, 이 파동이 ABC면 여기서 마감했을 가능성도 있고 마감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이 파동이 A면 여기서 마감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만 세부 카운팅을 한번 파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터미널이 깔끔하게 나오면 카운팅이 수월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카운팅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여기 보면 터미널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이 터미널이 여기서부터 ABC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B, C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터미널로 보는 게, 터미널이 삼각형이 여기까지가 A파다 아니면 ABC다 하는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터미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BC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A, B, C, D, E인지 아니면 A, B, C, WXY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가지고 한 번 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견 드리기가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게 삼각형의 A판지 ABC인지 지금 이 터미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파동이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서 여기까지가 A파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동 전체가 삼각형에 C파입니다. 만약 여기가 A라면 이 파동 전체는 C파동입니다. W, X, Y가 됩니다. 만약에 이 파동이 A, B, C라면 이 파동은 E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동이 전체가 A면 가능성이 없거든요. 여기서 마감해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려면은 1초봉을 일일이 다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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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다 연결해서 확인해보면 여기서 이 파동이 진행된 게 여기까지가 삼각형으로 A파가 완성이 되었으면 A, B, C인데 완성이 안 되고 여기까지가 A파였거나 여기까지만 A파였으면 A, B, C, D, E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욕심을 내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은 파동 카운팅을 못했습니다. 1초봉으로 다 해서 하는 거를 파동 카운팅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파동 진행을 보고 그냥 추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갖다 붙여서 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들 하시는데 지나고 나서 갖다 붙여서 알 수 있는 것도 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붙여서 알 수 있으면 붙여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권합니다. 다 지나간 거 끼워 맞추기 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알아야 끼워 맞추지 모르면 끼워 맞추지도 못하거든요. 지나간 것도 못 끼워 맞추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동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거 끼워 맞추고 하는 것도 그냥 지나간 거 괜한 짓 하는 게 아니라 공부기 때문에 그것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파동 모멘텀 상으로 나스닥은 현재 이 파동 중간에 터미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되돌림 올라온 거는 이 터미널에 대해서 0.5 구간, 0.556 그 구간까지만 올라왔고 더 이상은 현재 진행이 없습니다. 월요일날 장이 열려서 618 이상으로 올려서 모멘텀의 중심을 최대한 끌어올려 놔야 여기 바닥을 찍은 걸로 모멘텀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저점이 힘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관세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걸로 봅니다. 과정이고요. 트럼프가 진짜로 노리고 있는 시스템은 화폐 개혁에 가까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쪽은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트럼프가. 비트코인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통화의 기축 통화가 페트로달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달러 코인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이 난리가 납니다. 모든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각국의 화폐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을 쓸 수가 없어요. 중국이 제일 취약한 게 금융 시스템입니다. 공산주의 체계거든요. 은행에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공적 자금 100조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은행 시스템은 있는데 그게 금융 시스템이 아니고 공산주의 시스템입니다. 구조조정 없이 그냥 내 새끼 살리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각국의 화폐가 다 무너지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으로 다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달러는 또 다른 페트로달러 이후에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게 되고 미국 재무부 채권에 대한 수요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각국의 통화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세금 징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래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고받으면 은행 시스템에 안 걸리거든요. 못 잡습니다. 국가 간 거래도 잡을 수가 없고 국내에서 개인 간 거래, 기업 간 거래도 잡을 수가 없어요. 자진 신고 아니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금 거래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으로 그냥 거래해버리면 그거를 스위프트라고 하는 은행 간 결제 시스템망을 통하지 않으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국에서 코인 거래를 그렇게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기축통화를 페트로달러에서 지금 위엔으로 달러 대 위엔으로 경쟁 구도로 브릭스에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 그 시스템을 깨기 위한 방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을 했다고 한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선택을 하면 미국도 피해를 봅니다. 제일 문제가 국가 재정이죠. 텍스를 못 매깁니다. IRS가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체크가 안 되니까. 은행에서 리포트 해주는 걸로 IRS가 다 이게 맞네 안 맞네 취합을 했는데 은행이 리포트를 못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화가 바뀌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JP 모간이나 BOA나 이런 은행 기관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도 안 나오죠.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수겹장입니다. 모든 나라의 화폐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IRS가 아니라 ERS, External Revenue Service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관세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개인이나 기업이 신고한 걸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물품으로 트래킹할 수밖에 없어요. 물품 거래밖에 트래킹이 안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면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품의 움직임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으니 IRS가 아니라 ERS로 앞으로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게 ERS로 국가 시스템을 바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관세 가지고 충분히 시끄럽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화폐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엄청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생겨서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각국의 화폐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지금 당장 붕괴되는 건 아니지만 붕괴가 되면 미국도 같이 한번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육지책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미국도 힘들어요, 그러면. 근데 다른 나라는 더 힘듭니다. 그 타겟의 정중앙에는 물론 중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화폐 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전쟁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고육지책을 썼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많이 흔들리겠지만 결국은 달러 중심 체제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미국 나스닥이 어떻게 요동을 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그 전쟁은 시작되었고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면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도 미국은 전쟁 준비가 끝났다고 봅니다. 화폐 전쟁 준비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 가지고 트럼프와 시진핑의 치킨 게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은 성동격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미국이 준비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화폐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로 화폐 전쟁이 나면 나스닥은 더 떨어질 거고요. 그게 아니라 화폐 전쟁 나기 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서 고점을 찍으면 그 다음 화폐 전쟁에 다시 하락을 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화폐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수준이 아니고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다 흔들어 놓는 겁니다. 관세로 흔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관세 그 따위가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 시스템, 그 기본부터 흔드는 통화, 화폐 시스템의 변화는 제3차 대전에 버금가는 충격을 가져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충격을 견뎌내려면 그 충격에 대해서 준비한 나라밖에 못 이기겠죠. 그 충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한 나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화폐 시스템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시작 버튼을 언제 누르느냐, 그거는 아마도 준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준비가 거의 다 됐으면 지금 고점을 구경하기 전에 바로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A파를 만나고 올라가는 파동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5파가 아직 마감이 안 됐어요. 이 파동이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5파가.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내려온 파동, 나스닥의 이 삼각형은, 여기 5파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은 파동 모멘텀의 변화를 이끌 만한 준비를 못 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강세니까. 강세로 이 파만 지금 불규칙 만들었고 A파는 아직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아직 모멘텀이 한 번 더 남았다. 그걸 안 쓰고 그냥 올라갈지 아니면은 다시 세 번째 A파 연장을 하게 될지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바닥 찍고 올라가는 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수익의 관점에서 엘리오트 파동을 보시는데 엘리오트 파동은 리스크의 관점에서도 보셔야 제대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인 것처럼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양쪽으로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지게 된 포지션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보는 게 엘리오트 파동이고 파동 카운팅을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 파동이 마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파동은 그렇습니다. 자, 또 내일 미국장이 열리면 그 시장을 보고 또 업데이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